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63번째 시간으로 성국과 사명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안녕하세요. 네 팔자를 스스로 공부하는 사주 명리학입니다. 먼저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1956년 양력 5월 15일 자시생 양둔 소만 상원 오국 곤명입니다. 병신 계사 이모 경자. 동천은 일지 9궁 세지 2궁 월지 4궁 시지 1궁 중궁입니다. 집안에서 그 진가원칙에 따른 혼국수 실세의 흐름을 보면 먼저 세지 이화는 생극할 곳이 진생처인 중궁 오토 부요와 또 진극처인 월지 사금 형효 또 가극처인 일지 구금이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중궁 오토를 생하여 관인상생이 됩니다. 또 중궁 오토는 생극할 곳이 진생처인 월지 사금 형효와 또 가생처인 일지 구금 그리고 진극처인 시지 일수 소묘가 있으니 마찬가지로 진가원칙에 따라 월지 사금을 생합니다. 또 월지 사금과 일지 구금은 생극할 곳이 시지 일수가 있으니 월지 사금은 일수를 진생하고 일지 구금은 일수를 가생합니다. 또 시지 일수는 생극할 곳이 가극처인 세지 이화 관요가 있으니 관요를 극하여 극관을 합니다. 또 천반에서 진가원칙에 따른 홍국수 실세의 흐름을 보면 그 시지 천반 일수 소녀는 생극할 곳이 진생처인 월지 천반 팔목 제요와 또 가생처인 일지 천반 삼목 제요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팔목을 진생하여 식신생제를 합니다. 또 일지 천반 삼목 제요는 생각할 곳이 진생처인 중궁 천반 이화 관요와 또 가극처인 세지 천반 십토 부요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이화를 생하여 재생관을 합니다. 또 월지 천반 팔목 제요는 생각할 곳이 가생처인 중궁 천반 이화 관요와 진극처인 세지 천반 십토 부요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십토를 극하여 재극인을 합니다. 또 중궁 천반 이화 관요는 생각할 곳이 가생처인 세지 천반 십토 부요가 있으니 이 십토를 생하여 관인상생을 합니다. 또 세지 천반 십토 부요는 생각할 곳이 가극처인 시지 천반 일수 소녀가 있으니 일수를 극하여 도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진가원칙에다가 예의원칙을 포함한 그 홍국수 실세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관인상생이 된 이화와 오토는 진가원칙에 따라 원래는 형요 사금을 생하나 그 세지 이화 중궁 오토 일지 구금은 우리가 세중일 성국이 됩니다. 이 경우 세지 이화 관요는 생할 곳은 진가원칙과 성국의 작용이 모두 중궁 오토 부요가 되어 같으나 즉 진가원칙으로도 중궁 오토를 생하고 성국 예외원칙인 성국으로도 중궁 오토를 생하는 것이 되어 생하는 작용이 모두 같으나
그 중궁 오토 부요가 생할 것은 진가 원칙으로는 월지 사금 형요가 되고 또 성국으로는 일지 구금이 되어 그 생할 곳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성국과 진가 원칙으로 생할 곳이 다르니 성국은 가생 성국이 됩니다. 즉 중궁 오토가 진가 원칙으로는 사금 형유를 생하여야 하나 성국이 되어 일지 구금을 생하니 그 진가 원칙과 성국으로 인한 생이 다르게 되어 성국이라고 해도 이런 거를 가생 성국이라고 합니다. 홍국수의 생급 관계는 성국과 진가 원칙이 동시에 작용하면 성국이 진가 원칙보다 우선하니 중궁 오토 부요는 월지 사금을 생하지 않고 그 일지 구금을 생하게 됩니다. 즉 중궁 오토의 그 실세의 흐름이 진가 원칙과 성국이 서로 생하는 곳이 다를 때는 그 진가 원칙보다는 예외 원칙인 성국에 따라 그 일지 구금을 생하게 됩니다. 즉 관인상생이 된 이화 관요와 중궁 오토 부요는 진가 원칙으로는 월지 사금 형유를 생해야 하나 성국이 되어 일지 구금을 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진가 원칙의 생이 성국으로 인해 변하는 경우 그 작용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육신으로 관요는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가 되고 또 인수인 부요는 인정받음이 됩니다. 그 육신의 뜻이 관요는 직장이나 학교가 되고 그 인수인 부요는 인정받음이란 의미가 되니 우리가 관인상생이 된다는 것은 구직자는 직장이 생기고 이 수험생은 학교에 합격이 돼서 입학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관인상생이란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 명국에서 일지 구금과 사금 형요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 관인상생이 되는 이화와 오토는 그 진가 원칙에 따라 일지 구금이 아닌 원래 형요 사금을 생하니 그 일지가 구직자라면 일지 구금이 구직자라면 형요인 사금 친구나 경쟁자에게 원래 구직에서 밀리는 거고 또 일지가 학생이라면 형요인 친구 경쟁자에게 학교에 입학할 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이 된 부효가 일지가 아닌 형요를 생했을 경우에는 일지가 형요에게 즉 형요는 친구나 경쟁자를 의미하니까 형요에게 밀리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명국은 이화, 오토, 구금이 세중일 성국이 되니 이화와 오토가 형요 사금이 아닌 일지 구금을 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관인상생의 생을 받은 일지는 즉 일지가 관인상생을 받게 되니까 형요인 친구, 경쟁자보다 구직이나 입학할 때 유리한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일지는 형요로 인해 이화와 오토의 관인상생을 받은 격이니 일지는 취업을 하거나 또는 학교 등에 입학을 할 때 형요의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제 이 명국자는 16세에서 19세 그 집안 사금운에 형요인 친구를 따라 생각지도 않게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대학에 지원할 계획이 없었고 친구는 대학을 가려고 지원을 했는데 그때 그냥 친구 따라서 같이 지원을 했는데 오히려 친구는 낙방을 하고 본인은 합격을 하여 입학을 하였고 그래서 그 전공으로 결국
직업까지 갖게 되어 정년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거를 보겠습니다. 그 일지 구금은 또 진가 원칙에 따라 시지 일수를 생하나, 즉 일지 구금은 진가 원칙으로는 시지 일수를 생하나 일지궁 구삼과 중궁 천반 이화는 예외 원칙인 삼이구 천지반 사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지 구금의 실세는 그 시지 일수 소녀를 생하지 않고 예외 원칙인 사명에 따라 일지 천반 삼목 제요를 형충하게 됩니다. 즉 진가 원칙에 따라 생극을 하는 게 아니라 예외 원칙에 따라 생극을 하게 됩니다. 또 일지 천반 삼목 제요는 진가 원칙에 따라 중궁 천반 이화 관요를 생하는데 예외 원칙인 천지반 사명으로도 중궁 천반 이화를 생하니 진가 원칙과 성국에 의한, 즉 예외 원칙인 성국에 의한 생각 관계는 변화는 없습니다. 또 중궁 천반 이화 관요는 진가 원칙에 따라 세지 천반 십토 부요를 생하고 또 예외 원칙인 천지반 사명으로는 일지 구금을 형극합니다. 이렇게 진가 원칙과 예외 원칙이 다르니 이화 관요의 실세는 십토를 생하지 않고 예외 원칙인 사명에 따라 일지 구금을 형극합니다. 또 그 일지궁 구삼은 자충이나, 즉 일지궁 구삼은 서로 자충이나 실제는 사명이 되니 그 일지 천반 삼목은 자충으로 인한 충극보다는 그 사명으로 인한 형충으로 충극이 됩니다. 즉 일지궁 구삼은 단순히 자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인한 형충으로 보게 됩니다. 즉 사명은 형충을 당하는 삼목의 강약에 따라 그 사명으로 인한 그 피해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이 경우는 삼목이 XXX가 되어 태악하니 그 사명으로 인해 피해의 정도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목이 사명으로 깨지면 육체에서 삼목에 해당하는 간, 담, 신경, 사지, 척추 등의 질병이나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또 삼목에 해당하는 궁이나 또는 삼목에 해당하는 육신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명국은 삼목이 사명으로 깨졌는데 삼목이 일지궁에 있으니 즉 일지궁인 부부궁이 깨지는 것과 같아 부부궁에 문제가 생겨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63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도 사주 예문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